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요즘 뭐 기술 이야기하면 온통 인공지능 AI뿐이죠. 네, 맞아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얼마나 똑똑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한 발짝 뒤에서 이 모든 화려한 AI 기술의 무대를 떠받치고 있는 진짜 주인공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 그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AI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그 물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반도체 기술이 숨어 있죠. AI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작곡가라고 해도 그 악보를 연주해줄 오케스트라, 즉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AI 혁명 뒤에서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회사는 누구고 도대체 어떤 전략을 쓰길래 시장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이름만 아는 걸 넘어서 그들의 성공 방식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경쟁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할 세 기업,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TSMC가 바로 그 질문의 핵심에 있습니다. 각각 AI 인프라나는 거대한 퍼즐에서 서로 다른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조각을 맡고 있죠. 제왕, 도전자, 그리고 생산자. 맞습니다. GPU라는 무기로 시장을 평정한 제왕,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무기를 만드는 도전자, 그리고 이 모든 무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대장장이.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면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제왕부터 시작해보죠. AI 인프라의 제왕, 엔비디아. 이 회사의 GPU 없이는 지금의 AI 시대를 상상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는 챗봇부터 그림 그려주는 AI까지 그 모델들을 후련시키는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GPU로 채워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 90%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의 진짜 힘이 단순히 그 하드웨어 성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그들의 해자, 모트,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깊은 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쿠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공들여 만든 거대한 생태계 그 자체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로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학교 연구실마다 엔비디아가 GPU 카드를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했어요. 정말요? 네, 당시에는 그냥 와, 좋은 하드웨어를 공짜로 주네 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때부터 이미 미래의 개발자들을 자기들 플랫폼 안에 이렇게 묶어두는 작업을 시작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저희 세대는 자연스럽게 쿠다로 AI 개발을 배우고 모든 코드를 쿠다 환경에 최적화해서 짜게 된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문제예요. 와, 이제 와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이 우리도 쿠다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해도 이미 한 세대의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최근에 스케이드MD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성벽을 더 높이 쌓았다고요? 네. 이 회사가 만드는 슬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인수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GPU가 모여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슬럼은 그 복잡한 교통 상황을 정리하는 교통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GPU를 얼마나 할당할지 결정해 주죠. 엔비디아가 이 관제탑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앞으로 자기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교묘하네요. 네, 경쟁사 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막지 않아도 개발자들은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에 NV링크라는 자체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무기인가요? NV링크는 여러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묶어주는 기술입니다. 요즘 AI 모델들은 워낙 거대해져서 GPU 하나에 다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이때 NV링크가 있으면 여러 GPU가 서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모델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슬럼이라는 관제탑과 NV링크라는 고속도로가 결합되면서 엔비디아는 그냥 칩 하나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생태계 잠금, 럭킨 전략의 완성인 셈이죠. 일단 엔비디아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킹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겠죠.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처럼 비싸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만능 칩을 원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맞춤형 칩의 강자, 브로드컴이 등장하는군요. 네,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범용 칩이 필요했지만 이제 구글은 검색과 광고에, 메타는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에 AI를 쓰는 등 활용 분야가 명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회사 서비스에만 딱 맞는 더 싸고 효율적인 칩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브로드컴의 주력 기술인 ASIC, 즉 주문형 반도체가 바로 그 해답이라는 거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한 게 재밌더라고요. 엔비디아 GPU가 어떤 요리든 할 수 있는 스위스 군용칼이라면 ASIC는 사과씨만 기가 막히게 파내는 전용 도구 같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과씨 파내는 일만 할 거면 굳이 비싼 스위스칼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용 도구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특정 작업에서는 GPU보다 압도적인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TPU 개발에 브로드컴이 협력해서 대성공을 거둔 배경입니다. 그 성공 이후에 메타, 오픈AI 같은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우리만의 ASIC를 만들어달라고 브로드컴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성장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시티그룹의 전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네. 브로드컴의 AI 관련 매출이 2025년에 약 20억 달러, 2020년에는 50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1,000억 달러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브로드컴의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63억 달러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AI 사업 하나만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000억 달러라는 예측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혔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는 브로드컴의 오랜 파트너인 애플의 기여분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26년에 구글 TPU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의 매출 기여도도 2027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와... 만약 이런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실제 성장 잠재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엔비디아 제국의 균열을 낼 만한 강력한 도전자네요. 시장이 하나의 정답에서 다양한 맞춤형 해답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에 브로드컴이 서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모든 파이를 혼자 다 먹을 수는 없게 되니까요. 브로드컴은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확실한 조각들을 아주 영리하게 공략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한쪽에는 만능 무기인 GPU를 든 제왕 엔비디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암살용 단검 같은 ASIC을 든 도전자 브로드컴이 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인데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군데가 싸우는데 필요한 칼과 방패는 전부 누가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 최후의 승자 TSMC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심지어 애플까지 모두 TSMC의 고객이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를 그려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무이한 공장이 바로 TSMC인 겁니다. TSMC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첨단 공정 기술이라고 하죠. 노드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도 수율을 높게 유지하는 능력.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곳이 사실상 TSMC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노드가 작아진다는 건 반도체 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일꾼,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꾼이 많아지니 당연히 일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죠. AI처럼 막대한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TSMC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인텔이나 삼성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생산을 위해 인텔의 최신 공정을 테스트했지만 결국 채택하지 않고 TSMC와 계속 가기로 결정한 것이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삼성의 경우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력이라면요? 아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I 칩을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네, 엔진? TSMC는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를 제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겠죠. HBM이 바로 그 엔진에 연료를 뿜어주는 초고속 연료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 연료 펌프. 네,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아주 짧고 넓게 만든 기술이죠. 아하, 그러니까 삼성은 TSMC와 엔진 만드는 걸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그 엔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을 장악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인 거죠. 하지만 칩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로직 반도체 제조는 여전히 TSMC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결국 막강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겠네요. 우리 아니면 만들 데 없을 텐데 하는 배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배짱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TSMC는 2019년 이후 칩 가격을 평균 15% 이상 올렸고 최근에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2026년부터 향후 4년간 가격을 배속 올릴 거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보통은 고객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는데 대놓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 준비해둬라 라고 선전포고로 한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공급망의 정점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는 절대값의 위치를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AI 칩을 설계하는 두뇌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결국 그 두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손은 TSMC가 꽉 쥐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그 과실은 가장 먼저 TSMC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26년 AI 시장을 움직이는 3명의 거인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소프트웨어라는 깊은 해자를 파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한 제왕 엔비디아. 네. 특정 고객의 니즈를 파고드는 맞춤형 전략으로 급부상하는 도전자 브로드컴. 그리고 이들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공급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독점적 생산자 TSMC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거대한 혁명을 이끌고 있군요. 새 기업은 서로 경쟁하고 의존하고 또 견제하면서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그 지형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기업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전략에 감탄했지만 이 모든 혁신의 토대가 TSMC라는 단 하나의 기업, 그리고 대만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 지역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워낙 기술 이야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 배경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혁명의 심장부가 이처럼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외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이것이 미래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